안녕하세요. 기억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고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막 고입이 계속 이슈가 범람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개별 학교에 대한 탐방적 형태의 어떤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앞으로 이제 입시 방송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또 새로운 또 뉴페이스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자, 정민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를 한번 하시죠. 가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피터쌤 말씀을 듣고요. 예. 뭘로 하지? 이걸 준비를 못 해왔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요. 예. 준비한 멘트 같은데. 아닙니다. 예. 예. 일단은 그냥 심쌤으로 하겠습니다. 심쌤. 심쌤. 심쌤 좋은데요? 심쌤? 네. 뭔가 심슨 느낌. 예, 심쌤 느낌 나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심쌤. 예, 심쌤, 그 다음에 피터쌤, 네. 훈쌤. 네. 자, 그래서 피터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익숙해지시죠? 예.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참 아직은. 입시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교대 방송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그 진로 희망으로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관련된 형태의 어떠한 진학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심쌤께서 교대에 대한 상당히 많은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서울교대 입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저는 사실요 숫자를 좀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숫자를 좋아하죠. 객관적이잖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2019년 정시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하고 수시에 대해서도 간략한 브리핑을 하고요. 무엇보다 2020년도에 변화점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가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굉장히 체계적인데. 법대니까. 칭찬 감사합니다. 예. 뭐 지금은 사라진 법대예요. 이게 칭찬인지. 굉장한 칭찬이죠. 분해가 됐죠. 네. 굉장한 칭찬입니다. 뭐 방송하다가 나 중간에 썰 풀 일 있으면 이제 차차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을까 살살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말이 참 많아요. 우선 교대. 사실 교대가요. 일단 입시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참 많은 변화를 겪었었죠. 가장 큰 게 역시 연금 개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금 이전과 이후로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아이들 용어로 말하자면 너프를 당했어요. 너프. 네. 이분 모르세요 그런 거. 그러세요? 눈빛으로 충분히 이해했어요 지금. 너프 버프. 저희 항상 올가교육에서는 국어를 가르치는데 단어는 이게 이 단어는 일단은 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어 빼야 됩니다.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공익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혓바닥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모 학원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쳐요. 예. 단어 학습은 맥락을 통해서 한다. 자, 그래서 버프라는 거는 어떤 유리한 변화점. 반대, 너프는 그 반대말이에요. 즉 불리한 변화점이 있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학생들은 보다 안정적인 직장과 그런 이제 나는 수입이 그렇게 없어도 좋다. 애들을 가르치는 게 참 좋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경쟁률이요 2.15였어요. 2.15면 상당히 낮은 편 아니에요? 학교 대학 치고는? 대학 치고는 낮지만 그 교대란 직역만을 노리는 사람들은 서울 교대를 이제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위상이 좀 흔들리진 않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서울 교대 자체의 너프가 뭐였냐면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지역 가산점이라고 해서요. 교원 선발대회에서 위해서 임용고시를 보는데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에서 이제 교대를 나온 학생들이 그 지역 교사들로 편입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줬어요. 가령 강원도에 있는 교대 나왔으면은 강원도 지역에서 교사를 할 수 있게 가산점을 더 많이 주고 서울 지역에서 나왔으면 서울 지역에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의 차이를 상당히 좀 없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점도 한몫했고, 왜냐면 서울에 있었으면 사실 서울 가산점이 살아있으면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서울로 진입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장벽이 사실상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령 그 중에는 제 밑에서 군 생활하던 병사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원래 경남에서 초등학교 교사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병사들 이제 상담하고 돌봐야 되니까 당직 사관 같은 거 할 때 돌아다니 봤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네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니? 임용고시 준비합니다. 자네 이미 선생님 하고 있다고 온 거잖아. 아, 서울 지역 가려고요. 근데 장교 출신이시군요. 학사 장교입니다. 예. 야. 이게 이게 우리랑 좀 달라. 피가 다른데? 박사장교에 이제 다 된 거야.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흥이 올라가지고 딴 얘기를 많이 하게 됐네요. 예. 굉장히 처음 방송이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평균을 내봤더니까 668.09 정도. 그리고 80% 컷만 얘기해 드릴게요. 80컷이란 건 혹시 모르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 합격생들 10명을 세웠을 때 그 중에 8등이 얻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생이 만약에 10명 있으면 그 중에 8등, 20명 있으면 그 중에 16등. 그 사람이 얻은 점수가 663.74였어요. 예, 그쯤 되었다 작년에는. 그런데 이게요, 올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요, 인원에 있어서 뭔가 변동이 생겼어요. 정시 인원이요 20명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넓어졌네? 그럼 당연히 논리적 귀결로서 어휘선 줄어들었겠죠? 그게 바로 당연히 수시일 텐데요. 수시가 주요 전형이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자세하게 뭐 다문화 전형이나 국가보훈 전형 기타 등등이 있지만 여기 방송 들으실 분들의 상당수는 이 기본적인 메인 수시 3개가 중요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요, 학교장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교직 인성. 또 세 번째로는 사양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각 전형마다 디테일이 있는데요. 우선 학교장 전형 말 그대로 학교장이 추천을 받는 거예요.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기타 조건들을 맞췄을 때 그 조건들에 있다가 차후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할 수 있는 거고, 교직 인성은 그 교사들의 추천, 사양 인재 추천은요 특이해요. 교사 2명이 추천. 여기서 사양이란 말이요, 교사들의 고향이라는 뜻이래요.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사양이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무슨 뭐 사양놀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 박사장교니까 우리가 이해해줘. 아직 군대물이 좀 덜 빠졌습니다. 네. 박사장교니까. 그래서요, 보니까 일단 전형을 보면서 한번 유불리한 게 뭔가, 왜냐면 저도 이제 얼핏 봤을 때는요, 대체 이것들의 어떤 차이가 뭘까?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어떤 것이 더 불리할까? 이런 거를 처음에는요, 그걸 통해서 보고 싶었어요. 이 들어갈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그런데 뭔가 이게 좀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을 찾아봤죠. 봤더니까 우선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게 사양인재였어요. 사양인재 전형이 경쟁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30명을 뽑는데 206명이 지원을 했네요. 경쟁률 6.87. 네. 그리고 교직 인성 그 다음으로 높았어요. 120명 뽑아요. 여기는 120명을 많이 뽑죠. 그 중에서 599명이 지원해서 약 5배니까 숫자도 4.99 이렇게 나왔네요. 자, 학교장 전형이요 60명을 뽑더라고요. 160명이 지원해서요 2.67 나왔는데요. 보시면 학교장 선생님들이 아무 얘기나 써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 평균이 학교장 전형 지원한 친구들이 가장 높아요. 평균이 1.07. 사실상 거의 1등급 다 깐 거죠, 그렇죠? 평균 1.07이고요. 80% 컷이 1.12예요. 평균이 1.07이면 1.0짜리도 되게 많겠다. 그렇겠죠. 예. 지역의 아이들은 그거 하나로 목표를 해요. 자, 그리고 가장 내신 평균이 낮은 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교직 인성입니다. 걔들은 1.63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이 교직 인성에서 20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양 인재 전형은 인원 변동 없이 1.36.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렇게 메이저한 변화인데, 혹시나 이 방송 공익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공익적으로 좀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은 전체 정원수가 아예 3명이 늘어났어요. 3명이 늘어나서 그 3명이 누군가 하니 우리 그 새터민들 3명 신설했어요. 네. 그렇게 되게 되었네요. 그래서 20명이 인성에서 줄어들고 20이 늘어나고, 수시들은요 역시 내신 등급 제한이 있잖아요. 그 2020년도 기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합쳐서 다 9등급. 내정력 다 합쳐가지고 9등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역시 수리 가형과 과탐은 좀 힘들죠.
그걸 선택하면요. 그 숫자가 12일까지 늘어납니다. 아, 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이네. 여기에 충족되고 기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고 작년에 이 정도 선에서 붙었는데 아마 교직 인성 부분은 인원수가 좀 변하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뽑는 그 뭔가 전형의 방식이 조금 다 차이가 있어요? 그게 경쟁률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가장 두드러지는 게요. 학교장 전형과 기타 전형의 차이입니다. 학교장 전형은요. 성적 90%에 면접 10%를 반영해요. 성적 90%? 네. 그래서 역시 내신이 자신 있는 친구들이 받아서 갔겠죠. 아까 내신 평균 1.07의 위험. 대단하네요. 예. 그런데 교직 인성과 사양 인재는요. 면접 비중이 50%예요. 아. 그러니까 학생 중에서 내신이 내가 교장 추천을 받아서 가기엔 좀 약간 좀 밀려. 하지만 내가 평소에 좀 말하는 거 자신 있다. 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비록 낮을지라도 50% 역전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지방에서 그 서울대학교를 한 명도 못 보내는 고등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연대도 못 가고 고대도 못 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압도적 전교 1등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그 서울교대. 그다음에 그쪽 계통에는 이제 교대를 많이 선호를 해요, 학생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전형 자체가 내신을 굉장히 확실하게 보고 아이가 학교 생활에 충실할 경우에는 그냥 뽑아주는 그런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까 90%라고 하는 게 교과 90%예요? 아니면 학생부 90%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교과 성적 90%를 알고 있습니다. 교과가 그냥 사실은 그게 학생부 90%라고 해도 그냥 교과를 메인으로 봐요. 네, 그래서 사실상의 교과 성적을 일단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죠. 그 전형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각 지방에서라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뭔가 희망을 주겠다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비록 우리 지역이 교육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되지 못한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수능적인 형태라든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애는 교사로서의 자격은 있는 게 아니냐. 그 아이가 초등교사로서의 어떤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인성이나 이런 어떤 삶을 바로 지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가 아마 이 전형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 전형은 사실상 어떤 일반고 학생들이나 내신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처다를 볼 수 있는 전형이 아니죠. 예, 거의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제 직윤이에요. 예, 서울대 직윤의 어떤 조건이다라는 건데 내신에 대한 내용으로만 따지면 아마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가장 높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사양인재 전형이나 다른 전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경우에 많이 보는 게 면접에서의 그 전공 적합성, 교직 적성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거는 아마 우리 훈쌤이 독서 목록에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교육에 관련된 책들. 예, 저는 교육 관련된 책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하긴 하는데 사실 교대를 가려는 학생들이 막 교직 인성이 그렇게 딱 잘 맞는 학생들이 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안정된 직업이 우선이니까. 그게 또 일단 문제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할 수 없고 뭐 의대도 그렇게 가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철학과도 그렇게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 또 사명감이 생겨.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사명감도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소리니까 얘기해.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다만 이제 개인 신상을 쉽게 거론하게 되면 이제 그 친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하니까 명예훼손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요. 저희 그 장교 동기생 중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최근에 신림동에서 만났어요. 제가 최근에 학교 근처 살아가지고서는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밥값이 싸거든요. 거기가 고시촌 그쪽이 맛은 없지만 밥값이 싸요. 그래서 생활비를 아끼겠답시고 거기서 밥 먹는데 낯익은 얼굴을 본 거예요. 니 여기 왜 있니? 선생님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나 행시 치러 왔어. 아니 대체 이 안정적인 그걸 내버리고 왜 굳이 행시를 치겠다는 거지 했더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너프 사항도 있잖아요. 그걸 읊어주면서 두 번째, 자기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그냥 이제 안정적인 그런 걸 바래가지고 교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도 합격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난 차라리 군 생활이 더 좋았다. 이건 정말 심각하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 이거 이건 제가 이거 그래가지고요. 더 좋을 수는 없는데. 네. 제가 그래가지고 두 가지 가설을 세웠죠. 첫 번째, 얘들이 만약 초등학생이 정말 테러블한 친구들이었다. 아, 그렇지. 두 번째, 네, 가설까지. 얘가 군대에서 꿀을 빨았구나. 검증을 했죠. 그래가지고. 네,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꿀을 빨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나름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것도 조사까지 했어. 이거. 그렇죠. 예. 제가 또 군대에서 또 MP였거든요. 헌병. 아. 예. 조사해야죠. 꿀을 빤 것 같으니까. 예. 그렇지도 않은데 들어보니까 차라리 군대에서 힘들게 일하고 하면 보람을 느꼈는데 막 존경도 받고. 그런데 요즘 내가 느끼기로는 초등학교 교사에 있어서 자기가 바라던 그런 걸 못 얻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지만 나는 안정적인 그 길을 버리고 도전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화이팅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심경이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하고 싶었던 게요. 물론 교대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교사도 굉장히 성스러운 직업이에요. 성직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몇 안 남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그것만 보고 가지 마시고 평소에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 본인 성향을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누구 가르치는 걸 좋아하거나 혹은 나는 아이들이 전혀 싫지가 않다. 애들이 어떤 이상한 짓을 하고 헛소리를 해도 그럴 수 있다. 애들 귀여워. 참 좋아.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물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요. 사양 추천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네. 그 전형 자체. 교사 두 명이 애를 이제 동의를 해야 돼요. 교사 두 분이서 이 친구는 갈만해. 인원도 적게 뽑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역시 교사에게 있어서 교사가 되겠다는 고등학생은 자기 후배잖아요. 어떤 넓게 보면은 대학이나 출신을 떠나가지고 넓게 보면 후배 아닙니까? 그런 거 이제 본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도 나오는 거죠. 정시도 여기 면접 20%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면접관도 궁금해할 거예요. 너 그냥 안정적인 것 바라고 그냥 교사 된 거 아니야?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에게 있어 그런 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살리시고 또 관련해가지고 독서 같은 것도 목록을 개발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남들보다는 한 끗 더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생각하고 또 제가 앞으로 자주 할 말인 것 같은데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영어에서도 make difference.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유행어도 먼저 만들기. 캐릭터를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이 방송을 듣고 오신 거야 지금. 무슨 유행어 자기 유행어 지금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직 다는 못 들었고요. 한 얼마 정도 그래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처음 뵙는 분들이 되게 친숙해요. 예, 그럼 이제 저는 이만 잠깐 이제 물러나서 다른 분들에게 이제 마이크를 또 넘길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럼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아주 기대 줍니다. 예, 청취자분들 신병민 쌤이시고요. 심쌤입니다. 심쌤. 예, 심쌤이시고 07학번이시죠? 예. 벌써 이렇게 신상이 더 밝혀지네요. 예, 첫날 방송에서 밝히지 못하면 밝혀지기가 좀 나중에 좀 쉽지가 않아서 사실 제가 컨셉을 신비주의를 잡고 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 부분은 편집 가능할까요? 예. 편집 신비주의라서 심쌤. 심쌤. 예. 신비주의입니다. 예, 신비주의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방송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전형에 대한 어떤 분석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걸 그래서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면접의 바탕이 되는 어떤 학생부, 독서,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봉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삼위일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피터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대 입시 지도를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그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 교대는 면접과 함께 일단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얘기 나왔듯이 교과 성적, 면접 그리고 아무래도 봉사나 인성이 교대는 교대 사원들은 물론이고 고입 때부터 교사 직군을 사실 고입 자소서나 학습에 비해서는 사실 인성 부분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중요시하다 하는데 또 인성이 중요한 그런 진로가 있어요. 그중 하나 이제 교사 관련 직업이고 고입 때부터도 좀 인성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봉사 등등 그런 진로죠. 이게 원래 전공과 관련된 봉사라는 말을 세상에 제일 처음
그 뱉은 사람이 저라. 뭐 이렇게 처음이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다 처음이야. 그냥 그거를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봉사 얘기 안 했을 때였으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봉사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냥 제가 말하면 처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제 뒤집는 상황이 온 거죠. 사실은 봉사는 꼭 전공과 관련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전공과 관련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자신의 처지에 맞게 환경 속에서 여러 개를 하면 되는데 유독히 사실상 이 교대 입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한번 학생을 가르쳐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쓰는 것이 왜냐하면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애를 직접 학생을 지도를 해봤냐 안 해봤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좀 골라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봉사를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 봉사는 해도 되지만 그쵸? 아무 봉사도 해도 되지만 교대나 사범대를 가려는 학생들이 굳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안 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좀 이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한 중고등학교 상황 속에서 멘토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동센터 같은 데서 이제 본인의 어떠한 재능을 좀 기부하는 그런 형태의 훈련들을 좀 가능하면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학생들에게는 좀 권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결국은 면접에 가서 본인이 또 하나의 어떠한 면접을 보는데 하나의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권해주는 중이에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봉사 경력, 꼭 봉사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창치 활동일 수도 있겠고 관련된 관련된 생기부라든가 자소 소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경험 해보면서 내가 이 진로가 진짜 맞는가? 그것과 함께 또 하나가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을 내가 잘 다루고 또 어떤 잘 다룰 수 있는가? 그런 거 한번 시험해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심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울 지역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장벽을 허물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이 주는 의미는 예전에는 서울교대가 굉장히 높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교대를 할 때 인구가 그래도 좀 있었을 당시에 10년 전에 학생들이 이제 서울교대를 갈 실력이 안 되는 학생이 교대를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춘천교대를 보냈었어요. 춘천교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교대 서열이 이제 서울교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경기교대, 뭐 그다음에 뭐 인천 교원대 뭐 이런 교대들 아무래도 수도권 발령이 날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사실은 이제 춘천교대 출신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서울 지역으로 발령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네네. 그걸 가라. 거기를 가면은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 뭐 인천 학생이면은 동네에 와가지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미래 직업이 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게 사라졌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서울교대의 경쟁률이 또 낮아지고 컷이 낮아지는 반면에 다른 교대들은 또 약간 소폭 상승한다거나 뭐 이런 어떠한 경우로도 예상이 가능한가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입시에 있어서는 또 사람이 모두 합리성으로 움직이지만 않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전통과 그런 이름이 주는 명성에 기대가지고 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장벽이 좀 낮아졌다지만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걸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쵸, 예. 그리고 지역하니까 또 이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이런 얘기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선호한 지역 1위가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그리고 춘천교대 말씀하셔서 반가웠던 게 제가 또 마침 강원도 사람입니다. 예, 또 친구들이 또 춘천교대 많이 갔었죠. 신비주의라며. 그래서 원래 신상 안 밝히고 딱 지역만 말하려고 했는데 다 나왔어. 고향 나오고 네. 학교 나오고 났어 이제. 다 나왔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원래는 두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 나온다 이제. 그쵸. 조만간 연락 올지도 몰라요. 예. 너 누구지 이러고. 네, 신림동이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상을 상당히 강춘 상태에서 예. 강원도 출신이나 어떤 순수한 이미지와 청정한 이미지로 뭔가 어필해보려는 얕은 수작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돌아왔네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 발령이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 인근 요즘 원주는 사실상 서울권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KTX가 뚫리면서 더 그래 됐고요. 뚫리기 전에도 교통이 매우 편했어요. 원주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 되니까 물론 초반에는 이제 커리어 쌓을 때는 약간 좀
농촌 지역이나 뭐 강릉 약간 좀 먼 쪽으로 돌면서 연수를 채우고 나중에 좀 본격적으로 육아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원주 쪽 수도권 가까운 쪽으로 와서 그 인프라 혜택을 누리고 이런 식의 말씀드린 대로 운영도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반대로 똑같은 수도권이지만 이상하게 인천 지역이 그렇게 경쟁이 낮더라고요. 인천 지역에 혹시 왜 그런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 글쎄요, 뭐 인천 지역을 왜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인천 지역의 백령도 등의 도서 지역이요. 인천이랑 묶여 있어요. 즉 발령이 삐끗해서 섬이 나면은 많다. 그렇지. 섬의 학교로 가야 됩니다. 섬이 너무 많아 인천 쪽에. 그래서 굉장히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 기피하겠다. 전남이 제일 깊이가 아마 전남 심할 제일의 거예요. 깊이.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인천이 가장 인천이 꼴찌였어요. 섬이 제일 많아요. 네. 가장 이제 그 사람 사는 임용고시 섬이 많은 커트가 거지. 가장 낮았어요. 사람 사는 섬이 많아서 그래. 네, 맞아요. 예, 사람. 무인도에 학교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인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섬들이 있으니까 거기 막 살아야 돼요. 뭐 원산, 아니 원산은 그쪽이 아니구나. 어쨌든 막 섬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경인교대라는 게 있지만 사실상 경기도권을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대부분 뭐 경기도를 선호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이 상당히 좀 요즘 미달되어지는 추세도 있대요. 네, 연금 문제도 있어서 그 선호도가 조금씩 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사들 중에서도 행정관료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행정고시를 아까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교사들 중에서도 이제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예, 자신의 어떠한 경력에 따라서 행정부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시는 한 방인데. 그렇죠. 네, 뭐그 선호도의 차이니까 사람들은 사람들 선호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러면 그분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좀 휴직을 내고. 그건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큰일 나지. 그렇구나. 그렇죠. 큰일 나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교직 특히 사대도 그렇지만 요새는 물론 이제 사대 중학교 교사들이 약간 중학교 기피하는 경우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확실히 이게 딱 맞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어느 정도 그냥 버틸 수는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조금 적성이 안 맞아. 그럼 좀 버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초등학교는 적성이 안 맞아 버리니까 이건 아예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뭐 굉장히 우울증 걸리고 막 난리도 아니던데요. 그 제가 저희 애 참관 수업을 한번 가봤어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존경해야 돼. 한 시간을 수업을 하는 이게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맞아요. 힘드신데 저게 안 만들어진 수업을 하실 때 그 힘듦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야 정말 저거는 좋아하고 왜 면접에서 교직적성 면접을 보고 인성을 보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사명감이라는 것과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결국은 직업적으로 지탱을 해주는 맞아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어머님들은 선생님 수업하는데 계속 사진 찍어 대지 맞아요. 자기 애밖에 안 보여. 저도 그러는데 계속 사진 찍지. 자기 이렇게 요즘에 또 무음이 없잖아요. 또 카메라가. 핸드폰이 그쵸. 계속 네. 자지. 애들은 또 애들대로 자기 말하겠다고만 얘기하지. 그 모든 와중에 선생님이 어쨌든 그러한 수업들을 진행하는데 야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거고 제 예전에 그 제자가 교대를 가가지고 지금 선생님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제가 이렇게 그 기억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야, 넌 방학 때는 좀 여유롭잖아 했더니 쌤 방학 때 애들 밥 먹이려면 급식소를 운영해야 되고 급식소를 운영하려면 뭔가 예산을 따와서 학교에서 뭔가의 활동을 만들어내야 된대요. 근데 자기가 그 예산을 못 따고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으면 자기 학교의 학생들의 상당수가 급식으로 하루 한 끼를 먹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급식소를 열기 위해서 나는 밤낮 없이 지금 리포트를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떠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낫다. 정말 세상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밝게 빛나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사명감 이런 것들이 그 어떠한 것들보다 우선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연금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연금이 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직업적인 형태의
경제적인 어떠한 내용을 보고 가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앞으로는 점차 사명감을 좀 주되게 하는 학생들이 가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감히 한번 예측을 해봐요. 예. 자, 방송 사고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방송 사고라고. 저 요즘 그런 것도 배우고 다녀요. 예. 지금 방금 체크를 하시길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내려고 하시나? 그러고 잠깐 저도 말을 멈춘 거였어요. 예.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무슨 그러셨구나. 예. 자, 혼쌤 말한 와중에 교육학에 관련돼서 꼭 이 책은 학생들이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기억나시는 책들 쭉 한번 읊어주시죠. 뭐 갑자기 이렇게 막 시킴처럼 어떻게 해요? 여기 기억나는 책이 있었잖아요. 원래 학생들 교대 관련 학생들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나는 이 책이 많이 좋았으니까 좀 읽어봐라라고 했었던. 사실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대 쪽을 생각을 할 때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중학교 학생들의 추천서로도 많이들 활용하는 책인데 이호덕 선생님 책들을 한 번쯤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호덕 선생님 책이 되게 많거든요. 글쓰기를 주로 이제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글쓰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습성, 아이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아이들은 어떻게 커나가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책들을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호덕 선생님의 글쓰기 관련된 책들은 어느 책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한 번쯤은 교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있어요. 일단 교대는 국어를 기본적으로 말과 글을 정확하게 쓰고 읽는 사람들을 원하니까 역시 좀 식견이 탁월하시네요. 예. 제가 좀 탁월합니다. 네. 다 영향받은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쌤쌤한테 바로 금방 옮기야. 죄송합니다. 우리가 역시 주체가 없었어.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피터 쌤도 그 교대 입시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첨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교대 입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잘 하셨고요. 가장 공감이 가는 말은 교대는 정말 사범대도 그런데 특히 교대는요. 특히 교대는 진짜 자기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선배, 후배 또는 친구, 고등학교 친구 등등 해가지고 처음에는 나름 사명감이 있어서 또는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또는 그냥 간 친구들 보면은 그럭저럭 잘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안 맞아서 이런저런 경로로 결국에 나오게 교사의 길을 걷지 않은 반수부터 해서 또는 교직 임명까지 다 됐는데도 결국은 안 하는 또는 하다가 나오는 은근히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교사직은 역시 자기 적성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게 결국 내신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근본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네, 좀 더 청취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할 것 같고요. 좀 실제로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 교대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교대를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각각의 어떤 대학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탐방하는 어떤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서울대가 반도체학과를 또 신설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로 했어요? 서울대 반도체학과요? 제가 반도체학과 얘기가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서울대 쪽에서 우리가 가오가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있지 하여튼 그게 있어서 그런 기업체랑 이렇게 같이 하는 학과를 우리 학교에서 만들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식의 반응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 안 했고요. 저기 우리 방송 도와주시는 저분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계약학과 대신 반도체 연합 전공을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위탁 교육은 우리는 못 시킨다. 그렇죠. 다만 반도체를 가르치겠다. 융합으로 반도체를 가르치겠다. 이런 어떠한 중간이지만 사실상 기업의 후원을 받겠죠. 그럼 그게 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결국 이제 저 학과는 다른 어떤 기업의 위탁 교육생 다른 대학의 타 대학의 어떤 위탁 교육생들보다도 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입시적인 측면 놓고 봤을 때는 또 상위의 어떠한 선호도 있는 학과가 하나 생기게 돼버리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근데 거죠. 연합전공의 경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과에서 그러니까 입학한 후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저 전공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벽이 높겠는데요. 그렇죠. 학교 내에 들어가서 학교 내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네,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뭐 물리라든가 해당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지거든요. 에이, 뭐 서울대인데 뭐 물리, 에이. 이게 아니 우리 그 이번에 그 학원가 애들 많이 갔잖아요. 우리가 서울대 학원가 많이 보냈는데 그 조별 수업하는데 그 물리 수업하는데 그룹 4단계로 나눠진대요. 아 그래요? 네. 서울대 학원가도 물리 수업을 하는데 학생의 레벨이 4개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물리 올림피아드 수준 공부 안 해. 물투 공부 안 해. 물원만 하네. 지구과학하고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레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어떤 축적된 내용들을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해당되어지는 학과를 탐방하는 시간을 당분간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서는 찾아뵙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은 우선순위로 먼저 조사해서 우리 신비주의 심쌤과 피터쌤이 중심이 돼서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청취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쌤 반갑고요. 앞으로 계속 잘 나와주는 거죠? 신비주의 유지하면서. 그렇죠. 조만간 저도 이제 피터슨 같은 그 표트를 좋더라고요. 저도 뭐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갑자기 러시아어로 왜 갑자기 러시아어로요? 표트를 하시니까 페테르도 있는데 독일식으로. 그렇죠. 저도 세례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종교는 없지만요. 세례는 받아봤어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피터쌤 감사하고요. 이제 저 녹아들고 있습니다. 저희 그 4명이 어떤 열심히 좀 노력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 우리 이번에 또 독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또 훈쌤이 보여주셨던 아주 열광적인 반응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제가 다 대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댓글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에 대해서 너무 감동했던 글이 있어가지고 그 글을 올려주신 분께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꼭 방송에서라도 좀 드리고 싶고. 나 뭐 드리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말씀만 드리는구나. 뭐 보내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러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보내드리는 것 자체가 이분의 글에 대한 어찌 본다면은 뭐 약간의 어떤 궁금하네요. 모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애들아 놀자 애들아 놀자 그분께서 이제 보여주신 어떤 글이다라는 거고요. 너무 감사하게 저의 어떤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훈쌤도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광적 댓글에 대해서 한마디. 독서방송 때 해야 되겠죠? 독서방송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